대구 선대위 행사에서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정부 여당을 향해 거친 표현들을 쏟아냈습니다. 강공으로 위기 돌파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와 국방부가 대구 남구의 주한미군기지 캠퍼거 땅 2곳을 추가로 돌려받기로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교 신입생 정시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주요 대학의 모집군 변화가 큰 만큼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즌 대구와 첫 인연을 맺은 한국가수공사 페가수스 농구단은 새로운 홈에 아직은 적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추위의 기세가 좀 더 강해졌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2021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어제도 추웠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출근길 기온 살펴보시면 영하 4도로 오늘도 한파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2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기온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맹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추위는 토요일 오후부터 계속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그래도 면역력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다가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오늘 경북 북부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 중에서 봉화의 기온 영하 10도 나타내고 있고요. 안동도 영하 7도 보이면서 오늘 칼바람까지 불며 체감 추위는 더 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경북 북동 산지를 포함한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와 함께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이니까요.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세미탄파로 시작된 강추위는 주말 동안 절정에 달하겠고요. 일요일부터는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 선출 뒤 처음으로 어제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한 윤 후보는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 그리고 선대위 쇄신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에게는 덕담을 전하며 끌어안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원색적이고 거친 표현들을 쏟아냈는데 취사 선택과 선택적 집중을 통해 위기 돌파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며 본인이 먼저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갈등이랄 것도 없고 당대표는 당대표의 역할을 하고 후보는 후보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면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공언했던 선대위 쇄신에 대해서도 쇄신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선거 2달 남겨놓고 선대위 쇄신하라는 거는 그건 아주 선거 포기하라는 그런 아주 대단히 악의적인 공세라고 봐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진작 풀려났어야 한다며 건강만 좋아지면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한국 정치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한 분이라면서 만나서 단일화 문제를 이야기할 생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그 열망은 마찬가지로 우리 안 후보님도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큰 차원에서 한번 TV 토론하자며 공세에 나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특검도 받지 않고 의혹을 덮고 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이거는 확정적 중범죄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런 사람 대통령으로 내세워 되겠습니까? 대소도 안 되지만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정당은 뭐 하는 정당입니까? 자신과 부인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 통신 사찰을 한 공수처장을 구속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에 대해 거친 표현으로 날을 세웠습니다. 현재 확인된 것만 한 60-70%가 우리 의원님들 통신 사찰을 받았습니다. 제 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했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윤 후보는 정신 차려서 정권 교체하지 못하면 국민의힘도 고사할 것이라며 대구 시민들이 투쟁에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번 대구 경북 방문은 취사 선택과 선택적 집중을 통해
강공으로 태세를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교 신입생 정시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수능은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으로 치러져서 원서 접수 마지막 날까지 눈치 작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연계열 수험생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입 정시 원서 접수 첫날, 진학 상담이 한창입니다.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최근 몇 년간 입시 결과 자료를 분석하며 지원할 대학과 학과를 고르고 있습니다. 저희 수능 친거 성적 바탕으로 저희 정시원서 3개를 접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진 지원, 상향 지원하고 안정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과목별 반영 비율을 살피고 어떤 과목에 가산점이 있는지 꼼꼼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문과와 이과를 통합해 수능을 치면서 수험생들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일부 대학 간호학과는 수학 미적분이나 기하, 과학 탐구를 선택한 학생에게 가산점을 줘 인문계 학생은 불리합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 자연계열 수험생이 인문계열로의 교차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에서 인문계열로 넘어오는 지원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 추이를 잘 살펴서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연계열 학생들이 그만큼 넘어왔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올해는 원서 접수 막판, 눈치 작전이 치열할 걸로 보입니다. 대학마다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접수 시점을 놓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올해 주요 대학의 가군, 나군, 다군 등 모집군 변화가 많이 생겨 혼전을 빚을 수 있어 자기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이 중요합니다. 경쟁대학 지원 경향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쳐 군별 지원 경향이 혼전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희망대학의 학과 모집군 변경과 경쟁대학의 변화도 살펴봐야 합니다. 경북대와 영남대, 계명대 등 지역 주요 5개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은 6,462명으로 전년도보다 535명 줄었습니다. 전년도 수시 인원을 채우지 못해 정시에서도 일부 학과가 미달한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대학들이 수시 인원 충원에 안간힘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지역 주요 대학의 수시 등록률이 전년보다 올랐습니다. 경북대에 따르면 수시에서 3,300명을 뽑는데 2,846명이 등록해서 등록률이 86.2%로 전년도 81.5%에 비해서 5%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영남대 수시 등록률은 97%로 전년보다 6%포인트 올랐고 지난해 76.5%에 머문 대구대는 이번 수시 등록률이 82.9%까지 올랐습니다. 반면 계명대 수시 등록률은 90.9%로 전년보다 2%포인트가량 떨어졌습니다. 지역 대학의 경우 정시로 입원하는 인원이 많으면 미달 가능성이 높아 수시 인원 충원에 주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구시와 국방부가 대구 남구 주한미군기지 캠프워커 땅 2곳을 추가로 돌려받기로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반환되는 땅에는 그동안 건설되지 못했던 3차 순환도로를 개통하고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손은민 기자입니다. 주택가를 따라 주한미군기지 활주로가 길게 뻗어 있습니다. 길이 1.3km의 이 땅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100년 동안 군사시설로만 사용됐습니다. 이 중 활주로 동편만 지난해 12월 반환돼서 환경 정화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남아있던 활주로 서편 땅을 이번에 돌려받게 됐습니다. 대구시와 국방부는 땅을 돌려받는 대신 대체 시설을 마련해주기로 주한미군과 합의했습니다. 캠프워커 서편에 있는 군사시설들을 저희가 이전을 먼저 해준 다음에 그 부지를 저희가 양육받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땅엔 완전히 이어지지 못하고 단절돼 있던 대구시 3차 순환도로가 건설돼 개통됩니다. 이 땅과 함께 중구 도심에 남아있던 미군의 4.7 보급소 땅도 함께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곳이 4.7 보급소입니다. 지금은 미군이 물품 창고로 쓰고 있는데 이곳에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2025년 하반기까지 군사시설 이전 공사를 마무리하고 땅을 반환받을 계획입니다. 환경 정화 문제가 아직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돌려받은 활주로 동편과 헬기장 땅에서는 벤젠과 비소 등 8가지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정화 비용을 누가 낼지도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 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구시는 추가로 돌려받는 땅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와 정화 비용을 어떻게 할지 국방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프로농구가 어느덧 시즌 절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대구와 첫 인연을 맺은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농구단은 치열한 중위권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직은 새로운 홈인 대구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농구단은 10년간 농구가 없던 대구에 새로운 팀으로 자리했습니다.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이번 시즌에 가스공사는 4위권에 한 게임차 뒤져 있는 공동 6위로 중위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쉬운 대목이 여럿 있지만 그 가운데 부진한 홈 성적은 아쉬움 이상입니다. 원정에서는 6승 5패, 5할 승률 이상이지만 홈에서는 6승 9패에 머물렀습니다. 사실 원정 경기보다 홈 승률이 많아야지 농구 인기가 많이 좋아지고, 하지만 그래도 뭐 어떤 저희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팬분들이 계속 성원해 주시고 계시고 또 그런 고마움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도 선수단 또한 최선의 경기력을 보여서 최근 2연패도 모두 안방에서 당했던 만큼 다가오는 토요일 홈 경기를 통한 연패 탈출 의지는 더욱더 높습니다. 새해 첫 경기이기도 하고 또 오리온과의 시합인 만큼은 정말 꼭 선수들이 또 각오를 남달리 해서 다른 경기들과 각오를 남달리 해서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도 지금보다 더 많은 승수가 필요한 가스공사. 다가오는 홈 경기에 대한 중요성은 커졌습니다. 새로운 연고지에서 새 시즌을 펼치고 있는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오는 1일 이곳 대구 실내체육관에서 고양 오리온을 상대로 2022년 첫 번째 경기를 펼칩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CJ 대한통운택배노조가 파업 중인데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어제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경북에서는 모두 180명이 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 요금 인상분을 노동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하고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는 부당한 계약 조건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형일 기자입니다. 지난 2년간 과로사로 숨진 택배 노동자는 모두 21명. 열악한 택배 노동 실태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택배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택배 요금도 인상된 만큼 이제 노동 여건이 확실히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 인상 금액을 가지고 택배 기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사실 뒷전으로 하고 그 대부분을 CJ 원청의 이익으로만 가져가는. 노조는 택배 요금 인상에 따라 CJ 대한통운의 초과 이윤이 연간 3천억 원에 달한다며 회사가 과로사 문제를 돈벌이에 이용한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 자본이 어떤 이 사회적 합의를 이용을 해서 이거조차도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그래서 정말 비인간적이고 정말 비도덕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사측이 표준계약서의 주 6일제와 당일 배송 등 현실을 무시한 가혹한 노동 조건을 포함시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조건 당일 배송되는 오후 3시에 도착되는 그 상품은 그날 배송을 해라. 저희들 보고 또 밤 12시까지 일을 해라는 내용이거든요. 10수년 전, 20년 전 그 관행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고 있는 CJ 대한통운 택배노조 파업이 지난 28일부터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경북 지역에서는 180명의 노조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CJ 대한통운 측은 택배 요금 인상분의 50% 정도를 택배 기사에게 배분했고 표준 계약서도 관련 법률에 따라 고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대전과 충남이 어렵게 혁신도시로 지정되고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미뤄져 올해 1년 내내 마냥 기다리기만 했는데요. 이제 더는 희망 고문은 안 된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 채택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전 MBC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충남과 함께 뒤늦게나마 혁신도시의 이름을 올린 대전은 1년 내내 공공기관 유치에 매달렸습니다. 대전역 인근 역세권 지구에는 철도공사 등과 연계한 공기업, 연구원과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과 금융 관련 공공기관 10여 곳에 공을 들였습니다. 대덕특구, 과학벨트와 가까운 연축지구 역시 과학기술 관련 연구원 등 8곳을 대상으로 협의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들 공공기관 이전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아 공허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아직 정부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까지는 저 사실 들었고요. 내포 신도시로 지정된 충남 혁신도시도 처지는 비슷합니다. 옮겨오는 공공기관이 확정돼야 구체적인 입지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만큼 사실상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기관을 어느 지역에 내려보내겠다라는 그 계획만이라도 픽스가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기관조차가 아직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제한된 거죠. 희망 고문과 다름없이 훌쩍 1년을 넘기자 결국 꺼내든 대책은 또 대선 공약입니다. 충남도를 비롯해 대전시도 한 목소리로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후보들에게 규모와 시기를 약속받겠다고 나섰습니다. 다음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선 공약에 담도록 하는 것을 지금 각 당의 후보들에게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 하지만 이미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정치적 해법이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국가가 미래 도시를 목표로 해서 혁신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유불리보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이전이 핵심인 혁신 도시는 지역 인재 채용과 맞물려 청년 일자리에도 영향이 큰 만큼 제자리 걸음은 더 이상 안 된다는 지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시장 격리 방침을 뒤늦게 밝혔는데요. 시장 격리 적기를 놓친 상태라서 이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목포 MBC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쌀 초과 생산량 27만 톤 가운데 20만 톤을 다음 달에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추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시장 격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과 자치단체는 일단 다행이라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시장 가격이 안정이 된다 하면은 정부 조치도 이번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농협과 농민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마땅치 않다는 표정입니다. 현재 전남 지역 산지의 쌀값은 도정을 하지 않은 조곡을 기준으로 40kg 한 포대에 6만 1,000원 선, 한 달 전보다 5,000원 더 떨어지는 등 수확철 이전부터 시작한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만시의 지탄, 2달 전에만 선제적인 시장 격리가 이루어졌다면 산지 가격 하락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시장 격리에서 제외된 나머지 초과 물량 7만 톤이 가격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쌀 도매 가격이 회복되는 것인데 잉여 물량에 의한 도매 가격 회복 심리를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시장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애써 시장 격리를 외면해 왔습니다. 밥 한 공기에 드는 쌀값은 300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갈수록 국내 1인당 쌀 소비량이 줄고 가격마저 뒷걸음치는 현실에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설 곳을 잃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오늘 밤 대구에서 열리는 2021년 제야의 타종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비대면 무관중으로 진행합니다. 대구시는 오늘 밤 11시 40분부터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시장 등 33명이 타종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문화공연과 불꽃축제 등 일체 문화 행사 없이 무관중으로 진행하고 대구시 유튜브 채널 컬러풀 TV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대구의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7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아파트 매매 변동률은 지난주와 비교해서 마이너스 0.04%를 기록하며 7주째 내리고 있습니다. 중구의 경우 신규 물량 증가로 매매 변동률이 마이너스 0.08%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수성구도 0.02%로 하락세로 반전하는 등 8개 모든 구군에서 내렸습니다. 대구의 전셋값 변동률도 마이너스 0.02%로 지난주에 이어서 2주째 내렸습니다. 한편 경북의 아파트 매매 변동률은 0.09% 올랐습니다. 대구시는 대구경찰청과 함께 지난 12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유흥주점과 식당, 카페 등 256곳을 점검해 운영시간 제한과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도록 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31명을 적발했습니다.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한 유흥주점 2곳의 종사자와 이용자 31명에게는 형사고발했습니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식당 한 곳에는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고 열흘간의 운영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오신 분들입니다. 성주군 선남면 소학 1위 이성봉 이장과 주민들이 49만 5천 원, 대한적십자사 영천중앙봉사회에서 30만 원, 영천축산업협동조합에서 10만 원, 영천시 신라삼계탕에서 20만 원, 성주군 벽진면에서 운정 1위 주민들이 28만 원, 수촌 4리 주민들께서 36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2021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어제도 추웠는데요.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더 춥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 영하 4도 보이면서 오늘도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한낮에도 기온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2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칼바람과 함께 종일 날씨 쌀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오후부터 점차 누그러지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오늘 북서쪽에서 다가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경북 북부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그중에서도 봉화의 아침 기온 영하 10도, 안동은 영하 7도로 계속해서 쌀쌀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건조특보와 함께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경북 동해안 지역과 경북 북동산지도 오늘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중국 북부 지역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영천 영하 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도, 영천 1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문덕 영하 6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2도, 문덕 영하 1도 예상되고요.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7도, 청송 영하 8도로 영하권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0도, 청송 영하 1도로 종일 춥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2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풍랑특보가 발효된 만큼 강한 바람과 높은 파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산밑 한파로 시작된 강추위는 주말 동안 절정에 달하겠고요.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